2급 67에 15번 볼게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걸 회계 처리해 놓으면은 잘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끔 이제 수정을 줘요. 감사를 나가면 감사 끝나고 나서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수정사항 같은 걸 알려주거든요. 그런 줄 때 어떻게 주냐면 그냥 분개만 줘요. 회계 처리한 거 딱. 이렇게 회계 처리 조정하세요. 이렇게. 그걸 잘 적용하는 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바꿀 때 어떤 사건별로 다르게 바꾸거든요.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오류 수정을 약간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일단 회계 정책이나 회계 추정이 뭔지 그 변경이 뭔지 이 말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걸 풀기 전에 회계 정책 변경이 뭐야?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야? 모르잖아요. 그죠?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되겠죠. 뭘 회계 정책 변경이라고 부르는지 이것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단어의 뜻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게 뭐죠?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갭이라고 그러죠. 갭, GAAP. 또 다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변경. 또구나. 어쨌든 회계 원칙에서 이것도 회계 원칙이었어요. 다른 회계 원칙으로 변경됐죠. 그게 회계 정책 변경이 돼요. 이거는 여기까지 정의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럼 이게 회계 정책 변경이에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죠? 이게 추정의 변경이에요. 좀 전에 뭐였냐면 기업 회계 기준 자체가 또 다른 기준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네? 그죠? 얘가 뭐죠? 얘. 재고자산 평가 방법.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게 아니라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 거예요. 둘 다 똑같은 법이죠. 네. 그 법률 안에서 또 다른 원칙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개정으로 인한 변경도 포함한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회계 원칙이 바뀌면서 내가 바꾼 거예요.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것도 회계 정책 변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둘 다 회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계 추정의 변경은 뭐냐면 어떤 추정 방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방법,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가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재고자산을 평가하라 그래요. 아까 물어봤죠. 왜? 우리 공정가치 평가한다고 많은 부분이. 재고자산도 사실 일부 공정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빵 공장을 해요. 빵이 유통기간이 넘을 때까지 우리 사무실에 있어.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반영하거든요. 어떻게 반영해요? 근데 빵이 조금만 곰팡이 나는 거야. 그럼 그거 띄고선 팔 수 있으면 어쨌든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데. 띄고선 어쨌든 그 가치 감소분만큼만 딱 고려해 주거든요. 그 가치 감소분은 어떤 거냐면 그걸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빵 약간 곰팡이 난 빵을 평가한 거예요. 새롭게. 그렇게 해서 장부가액을 넣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옛날에는 빵을 우리 왜 유통기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 거는 그때까지부터 딱 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이고 그러니까 판매는 조금 더 해도 돼요. 어쨌든 그 예전에는 이 정도 빵이면 조금 곰팡이 난 빵이면 잘라서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빵이 1,000원짜리면 한 300원에 평가해 온 거예요. 잘라서 쓸 수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 같아서 누가 빵이 곰팡이 나는데 일부 잘라서 판다고 쳐봐요. 그건 난리 나겠죠. 그럼 그 빵을 잘랐을 때 잘라봤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300원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그냥 0인 거예요.
그럼 바뀐 거죠. 우리가 추정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세상이 바뀌어서. 얘도 나오죠. 이것도 얘도 제가 일부러 적은 게 아니에요. 기준에 있는 거예요. 기술 혁신에 따라 기계 장치가 급격히 진보하는데 핸드폰이 예전에는 5년 단위로 바뀌었다면 지금 막 6개월 단위 없어지잖아요. 그 핸드폰에 맞는 기계들이 있거든요. 그 핸드폰에만 적용되는 설비를 위해서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데 그 기계 장치 자체가 가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 기술이 핸드폰에 적용되지 않는 순간 그 기계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우리가 내용물수를 언제 동안 생각하죠? 이 기계를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생각하는데 이 기계는 딱 봤는데 6개월밖에 못 써요. 그럼 6개월만 내용물수 생각해야죠. 그게 회계 원칙이지.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떤 추정 자체를 변경시키는 게 추정의 변경이고 어떤 판단 기준을 바꾸는 거. 그거라면 회계 정책 변경은 이렇게 이게 비슷한 거예요.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적 방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들이 똑같잖아요. 한 회사의 주식을 내가 조금씩 샀어요. 시장에서. 앞에 산 주식이랑 뒤에 산 주식이랑 다른가요? 같은 주식이거든요. 모양을 보면 같아요. 그럼 이 단가를 그럼 내가 주식을 조금씩 샀다가 팔라고 그래요. 팔 때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죠? 그걸 계산해야 되잖아. 그 계산을 적용하는 방법을 예전에는 먼저 산 주식을 먼저 살았다고 봤다면 지금은 그냥 다 섞어서 평균적으로 팔았다고 보자. 둘 다 회계 기준에 어긋나는 건 아니죠. 회계 기준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실무상 적용될 때는 세무상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실무 적용될 때는. 근데 적어도 회계 원칙상은 선입선출법도 가능하고 이동평균법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한 문제를 읽어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 정책 변경을 할 수 있다.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 정책 변경해야지 뭐. 그리고 2번 변경된 회계 정책은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 그럼 이제 이 방법은 뭐냐면 앞에서 잠깐 안 얘기했는데 이게 회계 정책 변경이 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면 그럼 그렇게 이게 회계 정책 변경이야 회계 추정의 변경이야 라고 구분한 이유는 뭘까요? 어쨌든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구분해 이걸 단어를 굳이 왜 구분하는지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회계 정책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소급적으로 바꿔요. 과거 것까지 다 틀어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다 뒤엎는다는 거고. 근데 그렇게 그 숫자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숫자를 결국 추정해서 재무제표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재무제표 숫자를 추정이 불가능하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원칙적으로는 소급 적용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적으로 처리한대요. 그럼 소급은 뭐고 전진은 뭐예요? 전진은 지금까지 효과는 다 무시하고 지금 회계처리인가 한 거 그걸 떠나서 앞으로만 생각해서 숫자를 내가 만약에 이 적용을 1월 1일 날 적용했어요.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결산일에 제가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12월 31일 기준에 BS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 차액을 딱 조정하는 거지 그냥. 한 해 연도에 다. 그게 전진법이에요. 소급 적용은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가 올해 반영시킨 게 소급 적용이에요. 그래서 과거 재무제표도 바꾸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감사를 나가서 이제 회계처리를 적용해서 줄 때 당해년도 숫자만 회계처리를 어떻게 주냐면 두 개로 줄 수 있거든요. 올해 회계처리, 전년도 회계처리. 근데 우리는 이제 회사가 궁금해 하잖아요. 재무제표를 되게 궁금해요. 올해 그럼 도대체 얼마냐고. 우리 손익이 얼마냐고. 회사 담당자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럼 그 회계처리를 넣잖아요. 넣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냐면 올해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올해 BS를 기준으로 숫자를 바꿔서 줘요.
그렇게 숫자를 딱 내면 올해 기준이 딱 나와요. 근데 담당자들은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숫자가. 그 담당하시는 분은 그 숫자를 넣잖아요? 그럼 안 나와. 우리가 만든 재무제표랑 달라요. 왜 다르냐면 우리는 그 전년도 재무제표도 바꿔요. 그럼 이 담당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숫자를 넣는 게 아니라 전년도의 숫자를 넣어야 돼요, 사실. 전년도의 숫자를 넣고 바뀌어진 회계 처리를 올해 다시 넣어야 돼요. 바뀌어진 BS 기준으로 한 회계 처리를.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감사받는 분들이 왜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틀린 숫자들이 많거든요. 기초부터 틀린 숫자들이. 그럼 기초를 틀린 숫자를 바꿀 땐 우린 재무제표를 뽑을 때 어떻게 뽑냐면 비교식으로 공시하거든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항상 양쪽으로 나오잖아요. 1기, 2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기의 휴드비 값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보여줬는데 그때랑 회사가 전산에 적용할 땐 다르겠죠. 전산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 기초를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올해가 만약 17년이면 17년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죠. 만약 재고자산을 방법 변경했어요. 재고자산 방법 변경이 16년, 10, 16, 15, 14 이렇게 계속 그 전년도께 계속 영향을 미쳐서 왔을 거잖아요. 왜냐면 기초재고가 그렇게 평가한 거니까. 그럼 그걸 계속 1기부터까지 추정할 거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재무제표의 기초값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재무제표의 기초값. 그러니까 전기의 기초값이 뭐죠? 전기의 기초값. 전기 말 숫자는 재고자산만 따져볼게요. 전기의 말에 있는 재고자산 숫자가 뭐죠? 올해의 기초죠. 근데 전기 말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왔죠? 그 전년도 말에서 온 거잖아요. 그 전년도 말은 BS상 나타나진 않아요. 재고자산이.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 모여진 숫자들이 이익경험에 모여 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그 재고자산이 바뀌면서 그 손익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재고자산에 누적된 손익들은 다 이익경험에 묻혀 있거든요. 재고자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가 흔들려가지고선 그 변동된 효과는 이익경험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익경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익경험이죠? 전기 초의 이익이익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지 이제 올바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기 초부터. 그게 소급 적용이에요.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소급이라고 해요. 소급. 전기 재무제표까지 바꾸는 거. 그럼 회계 정책 변경과 어쨌든 그거가 소급이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냥 당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예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는 계정을 쓰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 오류 수정 손익을 정기 오류 수정 2 이렇게 표시해 주거든요. 이게 꼭 IS에 들어가는 숫자인지 아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전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소급법이라면 소급법인 상태로 우리가 수정사항을 끊어주면 내가 말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데 이 숫자가 너무 중요하면 제작성 해야 된대요. 이런 사실 단서들이 중요하죠. 원칙이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시험은 그렇죠. 다시 한번 문제 볼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정책의 변경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변경에 대한 누적 효과를 어떤 거 먼저 할지를 정해야 돼요. 어떤 거 먼저 할지. 근데 그 먼저 하는 게 회계 정책 변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회계 정책 변경은 소급 변경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소급 변경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회계 추정 전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전진적으로 바꾸고 추정을 변경을 하면 그 앞뒤가 안 맞겠죠. 어쨌든 그래서 회계 정책 변경을 먼저 계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문제는 사실 좀 간단하죠. 세법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도
정당한 회계 변경이다. 아니에요. 회계 변경의 기준이 뭐였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게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에서 또 다른 회계 기준으로 변경해야지 회계 정책 변경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죠? 문제에서 세법이죠.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실무상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15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